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 정리할게요. 방산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연평균 7% 이상 늘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일본과의 군사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로 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일제히 플러스권, 휴니드가 3% 가까운 상승세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주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을 키우는 날을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낙폭이 과하다라는 시각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호재들 하나둘씩 들려나오고 있는데 신라제는 임상 3상에 대한 미 FDA 승인받았다라는 얘기 들려왔고요. 코롱생명과학의 경우는 어제 인보사 관련한 논문이 게재됐다라면서 상하가 기록했었고 오늘도 장중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가나 했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각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쏠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도체 소재주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슈요. 이 이슈로 들썩이는 섹터들이 참 오늘 제법 많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한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후에 들썩였던 종목군들 오늘 다 빨간불 들어왔다라고 보면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SK 머티리얼즈가 4% 넘는 강세, 후성이나 램테크놀로지, 또 AP 시스템 등도 강세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KMW 볼까요? 5G 관련주들은 확실히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강합니다. 진짜로요. KMW는 오늘 6% 가까운 상승이 또 나와주네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4위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이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이솔루션이나 RFHIC 같은 종목들도 정말 강하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간다라고 한 표를 던지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시각 유효할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소비주들, 오늘 장 특징주 하면 이 종목군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일본이 어떤 맞대응에 나설지 일단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모나미, 신성통상 등등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 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L 보겠습니다.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지지부진합니다만 앞으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또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가 오늘은 또 튀어 올라오네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29,400원인데요. 역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살필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오늘 가장 핫했던 애국 소비주들 먼저 챙겨주세요. 어쨌거나 당분간 분위기를 보아하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네네. 또 국내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 국산품 이런 관련한 소비 이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네. 관련주들의 상승세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 이후에 이제 첫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동력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그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서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에 대응할 만한 카드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측에서 이제 강경 대응을 앞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일 관련된 감정들, 일본 불매 운동, 그다음에 국산 제품 사용 증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에서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주가 급등까지 설명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실적 상승폭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과도한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애국 테마주가 언제까지 급등을 보일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 그러니까 28일이죠. 이 기점을 전후로 해서 좀 정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딱 시행된 다음부터는 모멘텀이 조금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국이 뭔가 합의점을 좀 찾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변동성이 최대가 되면서 단기적인 정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는 있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 올라가는데 이거를 뒤늦게 쫓아가려니 이미 이제 또 손실을 겪게 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네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매수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매도 타이밍을 또 봐야겠죠. 근데 아주 낮은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일본이 생각보다 좀 네네. 빠르게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네. 혹시 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애국 테마주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보유하신 부분의 영역이고 다음 주 초 정도에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애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글쎄요로 저희 찍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주 하나 볼까요? SOL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 매번 똑같은 얘기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진짜 이제 주가상으로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이제는 진짜 좀 살아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손실 90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실망감을 주는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악화의 원인은 일단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 차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 정제 마진도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분기 실적을 악화시켰던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정제 마진 같은 경우 하반기 들어서 완만하게 회복이 됩니다. 최근에 정제 마진이 한 6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5월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온 거고요. 손익분기점이 보통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어쨌든 소폭이나마 이제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유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이 안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6월 중순까지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재고 차익도 감소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유가가 뭐 급락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뭐 빠르게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도 아니지만 유가의 하단은 조금 견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유가 약세와 이제 연동되는 부분도 있어요. 달러와 유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FOMC에서도 어쨌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를 약세로 다시 이끈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오펙 같은 경우 이제 감산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감산이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펙의 최대 국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유가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런 그 포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더하면 더했지 아마 증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현재 시점에서 뭐 완만하게 안정되든지 아니면은 약간 우상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유주는 지금 관심 있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지난달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그 SOL 같은 경우 배당을 이전에는 좀 많이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당 확대 정책을 어쨌든 유지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당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주로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SOL뿐만 아니라 정유주들 뭐 대표사들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종목도 함께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유주를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유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어쨌든 S-오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정제마진 개선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커스에 가장 맞는 종목은 S-오일이니까 네. 정유주는 다 긍정적으로 보되 그 중에서는 S-오일을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게임 가운데 하나 볼게요. 위메이드를 오늘을 꼽아왔는데요. 펄어비스도 오늘 강세권이던가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튀어 올라오는 날이 제법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네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뭐 어떤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낙폭과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NC소프트나 이런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네, 근데 네. 시장이 지금 어쨌든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요. 5G, 뭐 4차 산업, 전기차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위메이드도 물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위메이드는 그 미르라는 IP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판호 규제만 해제되면 참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됐어요. 네. 근데 4월 달에 이제 외산 게임에 대한 해제를 하기는 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호 규제 해제가 된 다음에는 늦거든요. 가능성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타이밍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다수의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종 이상의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주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기대감을 얼마나 줄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신작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업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 신작 중에 한두 게임만 흥행을 해도 어쨌든 성공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지적재산권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위메이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위메이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르라는 게임을 활용한 IP 가치 이게 이제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짝퉁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IP를 약간 그 복제한 듯한 그런 게임이 중국에서 사실 이제 종종 출시가 돼 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라는 게임이 그 위메이드의 이 미르 IP를 이제 뺏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실제로 네. 이제 사용자도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위메이드가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그 미르의 전설의 표절이 맞다라고 한국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앱스토어에서 이제 이 게임을 다 퇴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위메이드의 IP 가치가 조금 더 보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미르를 활용한 게임들이 더 출시가 많이 되면서 지금껏 눌렸었던 이런 부분들을 되돌리는 반등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오늘장 탑픽으로는 정유주 S-오일을 꼽아 오셨단 말이에요. 중장기 시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최소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 정도 그 네.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보시려면은 지금은 뭐 전기차라든지 5G 관련주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맞겠다. 하지만 그런 관점 없이 좀 편안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오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S-오일 탑픽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봤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3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통화정책 기대감과 부양책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두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27일 국내 증시는 5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11.8%
11.8%에서 11.5%로 감소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리밸런싱보다 규모가 작고 일단 수급상의 악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증시에 커다란 충격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긴장 수위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서 보복 조치를 번갈아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미국과의 관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양지수는 오늘 모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았고요. 오늘 밤 11시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관망세와도 일본의 관계 악화로 경계감이 두 개 다 짙게 깔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상승 전환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 보이면서 194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을 살짝 줄여냈습니다. 0.53% 조정받는 구간에서 60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G화학부터 차근차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지만 중국의 한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대량으로 확보했다라는 개별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은 2.9% 가까이 상승하면서 32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배터리 소재죠. 삼성 SDI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삼성 SDI가 외국인들이 삼성그룹주 내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지난 1일부터 이달까지 외국인들이 삼성그룹주 내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순매도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2.07% 상승하면서 24만 6,5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육물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이 즉석밥 용기에 뚜껑용 산소 차단 필름이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래도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20%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육물산은 8,6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보라티알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음식료품과 관련해서 새로운 애국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식사 제품을 공급하고 또 국내에서 1,400업체에 팔아 넘기고 있는 기업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익식품의 안전 검사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라티알이 반사이익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라티알은 10.75% 상승하면서 9,27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주, 항공주, 엔터주들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여행 수요가 더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TA홀딩스는 7.4% 급락이었습니다. 1,935원에 TA항공도 역시 약세 보였고요. 4,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역시 여행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나투어 2.7% 하락, 모두투어도 2.6% 약세 보이면서 14,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 SM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 SM 오늘 엔터주들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JYP 엔터와 SM 한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5.1% 급락하면서 18,350원, SM은 2.6% 하락하면서 29,0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그래도 막판 들어서 매도 금액 모두 정리하고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82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658억 원. 오늘은 또 연기금 중심에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기관 사들였는데요. 오늘은 투신이 중심으로 사들였습니다. 8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 350억 원 오늘 하루 종일 매수 스탠스 취했습니다. 개인 홀로 395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